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일종의 전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그동안 무대의 주인공이 추미애에 있었는데요. 이제부터는 무대의 주인공이 추미애가 아니고 이제는 문재인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고요. 다른 한쪽에는 윤석열 총장이 무대의 주인공인데, 무대의 주인공 윤석열 총장 뒤에는 많은 관중들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깃발을 내걸고 반드시 법치주의를 지키겠다는,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우리 야권과 최소한도 이 중도층 이상의 국민들이 딱 윤석열 총장의 무대를 뒷받침해주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무대는 그야말로 관중이 썰렁합니다. 싹 빠져나갔어요. 지금 빠져나가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로 소리가 크게 나고 있습니다. 바로 서울중앙지검 법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격적으로 제가 보기에요, 이 정부직 차관급 인사에서 하루 만에 후임 차관이 임명되는 것은요, 제 기억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기적이 발생했어요. 바로 고기영 차관을 잘라내고 하루 만에 누구를 앉혔느냐?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앉혔습니다. 그래서 이 법무실장이 과연 법무부 차관의 역할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뭐 아무나 앉히면 다 되는 게 지금 현 정권의 특성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잘하고 못하고는 그들 눈에만, 마음에만 들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의 인식의 수준에서 잘한다 못한다라고 하는 평가는 현 문재인 정부에서는요, 이 지록우이마, 연목구호나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는 가운데서 지금 현재 중앙지검 난리가 났고요. 대검도 난리가 나 있고 곳곳에서 난리가 나 있어요. 이런 가운데 이제 야권에서는 드디어 추미애는 구속감이다, 구속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러한 줄거리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오후 첫 방송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우선 지금 현재의 상황은 이 추미애와 그 다음에 박은정이, 그 다음에 심재철 검찰국장, 이 세 사람 이름 꼭 좀 알아두십시오. 거기에 플러스 박은정의 남편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도 꼭 이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나중에 역사의 심판을 받을 그런 인물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기억해 주십사 당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 추미애와 박은정과 심재철 국장은 전부 다 수사 지금 선상에 올라와 있고, 서부지검에서 전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언제 불러내느냐, 이것은 이제 시간 문제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미 이 법세린이라고 하는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했잖아요. 직권남용 등등의 혐의로. 하도 혐의가 많으니까 일일이 다 계산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게 됐는데, 바로 어제 감찰위에서 이 고기영, 말하자면 어제 감찰위에서 있었는데, 거기에서 박은정과 류혁 감찰관, 그 다음에 이정화 검사, 그 다음에 이 박은정 밑에 있던 박진성 부부장검사 등등 이 대질신문을 연상케 하는 그런 정말 웃지 못할 이 난투극이 벌어졌어요. 예. 고성, 혈전이 벌어진 것이죠. 예, 혈투가. 그걸 보면 이 법조계에서 이거 추미애하고 결국은 박은정이가 공모를 했구나, 이거 둘이 공범관계구나, 요렇게 해석할 수 있는 사건들이 벌어졌잖아요. 절체 이 감찰 절차를 무시했다는 거, 그 다음에 감찰 결재 과정에서 상관을 패싱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절차적 결정적 하자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직권남용과 그 다음에 이 검찰청법 위반 혐의로 둘은 공모관계에 있다 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법조계의 전반적인 시류입니다. 따라서 이제 검찰에서 제대로 소환 조사만 하면 둘 다 정말 구속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국민의힘 이 하태경 의원이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구속감이 되고 있다. 그래서 추미애는 구속감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결자 해제하라, 이제 이렇게 지금 강력히 비판하고 있고, 또 유승민 전 의원도 오늘 청와대 앞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의 1인 시위에 동참을 해서 허수아비 차관을 대세워서 증견위원회가 총장의 해임한들 그게 과연 통하겠느냐, 국민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많이 늦었고 대통령이 장관이냐 총장이냐를 마지막으로 선택해야 한다. 그래서 장관을 해임하고 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라. 정의를 세우고 법치를 지키는 길은 이 길 딱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하태경 의원
추 장관은 사퇴가 아니라 구속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추 장관을 직권 남용으로 구속 수사해야 된다. 예. 그리고 이거는 본인의 주장이 아니라 어제 법원이 내린 결론이다. 그러면서 하태경 의원의 주장은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서 이번 추 장관의 행태가 얼마나 위법하고 부당한 것인지 준엄하게 성토하고 있고, 또 직무집행 정지가 장관 자신의 재량이라는 추 장관에 대해서 법원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그래서 이러한 법원의 결정은 추 장관의 조치가 위법 부당하고 직권 남용으로 사법 처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법무부와 검찰의 추 장관 측 인사들이 줄지어서 윤 총장 축출 시도에 선을 긋는 것도 이런 법률적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그래서 추 장관 권력 남용의 공범이 돼서 감옥에 가느니 차라리 사표를 내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추 장관이 죄는 이뿐만이 아니다. 추 장관은 윤 총장 감찰 과정에서 감찰 책임자 모르게 진행했는데 이것도 명백한 직권 남용이다. 아들 휴가 특혜 과정의 불법도 재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지금 방금 이 하태경 의원이 주장한 감찰 과정에서의 감찰 책임자 모르게 진행된 거, 이것이 들켰어요. 이 들킨 주인공이 바로 누구냐면요. 이 현재 대검의 감찰부장으로 있는 사람이 딱 걸려들었어요. 대검의 감찰부장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예. 바로 누구냐? 한동수 감찰부장이 이 검찰총장 대행을 하고 있는 조남관 차장한테 보고를 하지 않고 윤석열 총장에 대한 입건 조치를 단행한 것이 딱 들켰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 때문에 어제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이 한동수에 대한 감찰을 명령을 내리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현재 엄청난 앞으로 이제 이 파장을 일으킬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이 중앙일보 이런 데서 이제 단독 보도한 내용인데요. 무슨 내용이 나와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남관 차장을 모르게 이 한동수가 저지른 위법 사실은 스토리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지난 11월 24일 날 입건 조치를 했어요. 근데 이 입건 조치를 어디다 하냐면 킥스에다가 한다고 합니다. 킥스. 형사사법정보 시스템. 형사사법정보 시스템. 여기에 올리게 돼 있어요. 입건을 하면. 그런데 여기에 올릴 때 윤석열 하면 다른 검사들이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명불상자 이렇게 써가지고 여기에 입건 조치를 했어요. 총장 실명이 아닌. 그런데 이 성명불상자라고 쓰게 된 것은 결국 이렇게 입건을 하게 된 것은 법무부가 최근에 윤석열 총장의 감찰 이런 걸 하면서 수사 참고 자료를 만들었는데 수사 참고 자료를 한동수가 법무부로부터 받아가지고 이걸 근거로 해서 형사 입건 조치를 한 것이 들통이 났어요. 이 들통은 11월 25일 날 들통이 났습니다. 이 들통이 나게 된 것은 진정 사건이 발생했어요. 대검에 진정이 접수됐습니다. 감찰부가 인권을 침해하고 수사 절차를 위반했다는 의혹을 밝혀달라는 취지의 진정이 12월 1일 오전에 대검에 접수됐어요. 이걸 보고 어제 오후에 바로 조남관 이 대검 차장이 진정서를 검토한 뒤에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기 직전에 사건을 감찰부에 배당해서 인권 이 감독관실에서 대대적인 감찰을 하라. 그래서 인권 담당관실에 3개 부서가 전원이 다 달려들어서 지금 한동수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역습 감찰과 역습 수사가 지금 이 조남관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것도 바로 이 영창갈 그런 이 배에 동참하기보다는 이탈하는 것이라고 본다는 하태경 의원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 바로 고기영 차관도 추미애의 배에서 뛰어내린 것이죠. 그래서 이 후임자가 새로 임명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사건 때문에 결국 윤석열 총장은 맞불 카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지금 평가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맞불 카드 중에 하나는요. 이 김남국이가 저지르고 있어요. 김남국이가 바로 최근에
법사위의 행정관실에서 어느 누군가의 전화를 갈아가지고 판사들이 나서달라. 판사, 변호인들이 나서달라. 그래서 판사들이 검사들과 마찬가지로 집단 행동에 나서달라고 촉구하는, 선동하는, 즉 공작을 벌이려는 전화가 딱 들켜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야당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김남국이를 고발하는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서민, 여러분들 조국 흑서를 쓴 서민 여러분들 아시죠? 단국대 의대 교수. 이러한 이 김남국에 대해서 그야말로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파렴치한 인간 말종이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덜 떨어지고 띨띨한 데다가 자신이 무슨 맛을 하는지조차도 모르는 모질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끔찍한 음모를 꾸미는 놈은 아닐 거라고 믿었다. 그런데 이러한 기사가 사실이라면 모자라기만 한 게 아니라 파렴치한 인간 말종의 한 입으로 세 말, 네 말 하는 위선자다.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아니라고 좀 해달라. 이번 일로 내가 국회의원을 잘리기라도 하면 형이 무슨 재미로 블로그질을 하겠냐. 이번 일 제발 잘 버텨달라. 그리고 앞으로 다른 사람이 있을 땐 절대 음모를 꾸리지 말라. 이렇게 비꼬고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이 고기영 차관의 후임으로 임명된 이용구 신임 차관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특징적인 신원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첫째로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에요. 우리법 연구회는 진보 성향의 판사들의 연구 모임이 바로 우리법 연구회입니다. 이 어제 행정재판에서 윤석열 손을 들어줬던 조미연 부상판사는 우리법 연구회 후신인 인권법 연구회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 문재인 정권이 진보적 성격, 좌파적 성격과 이념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맥락을 같이 하는 한 배에 올라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판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이례적으로 법무부의 요직 중에 요직의 하나인 법무실장에 쭉 임명이 돼서 일을 해오면서 이 초대, 그 다음에 2대의 조국, 3대의 추미애 모두 법무실장으로 이 박상기, 조국, 추미애 전부 다 이 모신 아주 특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용구 신임 차관이에요. 그 다음에 또 특이한 점은 바로 뭐냐? 이 사람은 이 박근혜 탄핵 때 이 반대 진영, 즉 민주당 측 법률 대리인 역할을 한 사람이 또 이 사람입니다. 탄핵 심판 국회 측 대리인으로 활동해서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거론됐는데 법무실장으로 갔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중요 재판에 있어서 그야말로 최고의 실력 로펌으로 지금 여권 내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이광범 변호사가 설립한 LKB 법무부인에서 변호사를 지낸 적이 있고요. 또 이 공수처 지금 문제 이 공수처장 후보자 중에 한 명으로 거론되기조차도 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이제 특징적인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적인 면은 지금 임명돼서 일하는 사람들조차도 집을 두 채이면 하나를 팔으라고 그래요. 안 그러면 나가라. 그렇게 하는데 현재 지난 3월 공직자 재산 신고 당시에는 법무실장으로 재직 중이었거든요. 그때 가지고 있는 재산을 보면 강남의 아파트 2건을 가지고 있어 40억 8,900만 원을 신고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 소유의 서초동 서초 레미안 아파트, 그 다음에 배우자 소유의 도곡동 3위 아파트 2개를 가진 것으로 신고가 됐는데 그 이후에 처분하지 않았으면 1주택 기준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뉴노멀이라는 청와대의 방침과 어긋나는 그런 사람을 앉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신임 이용구 차장은요, 윤석열 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고요. 연수원 23기. 그리고 64년생, 지금 56세구만요. 56세. 서울대원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대 공법학과를 나오고 고려대학에서 노동대학원을 수료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울지방 인천법원, 서울행정법원 판사냈고 법원행정처에서 정책심의관과 형사정책심의관, 송무심의관을 했고요. 대법원에서 양형위원회 운영지원 단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지법에서 부장판사냈고 사법연수원에서 교수도 했고 이 법무부 법무실장을 최근 마치고 이제 재야로 들어갔다가 이번에 다시 발탁된 그야말로 현 정권과 코드를 가장 잘 맞출 수 있는 인물을 임명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지검 얘기인데요. 오늘 1, 2차장이 사표를 냈다는 보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앙지검장 이성윤 오늘 오전에 연차를 쓰고 출근하지 않았는데 오후에 나왔다는 말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 연차를 하루 종일 쓰는 건지 또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퇴가 임박했다는 징후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연금을 확인했고 명예퇴직 여부에 대해서 물어봤다. 이런 검사장실에서 이런 거를 지금 확인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 고기영 차관이 전격적으로 사표를 냈듯이 이성윤 누가 보더라도 지금 중앙지검 내에서 이번에 검사의 난이 일어나면서 이성윤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졌고 그동안의 핵심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 채널A 사건이라든가 그 다음에 윤석열 장모 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실무 검사진과 그 다음에 이성윤과의 갈등 자주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무 검사 수준에서 느끼는 이성윤에 대한 압박의 수위가 지나치게 많고 얼토당토하는 주장과 압박을 한다는 분위기가 지금 중앙지검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유는 바로 차장과 차장검사들 그 다음에 중앙지검장이 한 배를 타고 있기 때문인데 그 한 배를 타고 있는 1, 2차장들이 사표를 냈다는 말이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중앙지검장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명예퇴직이나 연금을 알아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보도에 대해서 중앙지검에서는 연가를 낸 것은 맞는데 퇴직 절차를 알아본 정황이 확인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 당연히 그럼 부인하지 그 부인하지 않겠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지만은 충분히 사표를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예. 자, 이와 관련해서 말이죠. 제가 중요한 사설 하나를 칼럼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현 사태와 직결된 이 칼럼입니다. 아주 내용이 잘 돼 있어요. 한 3분, 2, 3분 정도로 읽어드리겠는데요. 이 송평인 칼럼, 이 동아일보의 논설위원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하는 짓 레닌 때와 닮았다 이건데 요지는 검사의 상식과 절법 절차를 요구하는 검사의 상식과 적법 절차 요구를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집단 이익으로 매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정권의 말을 안 따르고 시비를 가리는 공무원은 모두 다 사보타주로 몰고 있어요. 이번엔 검찰이 다 전부 좌천해보내고 그러니까 사표 내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수처의 예고편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 이것이 이 칼럼의 핵심 줄거리입니다. 제가 한 3분에 걸쳐서 이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와 유사한 드문 선례가 바로 레닌의 체카다. 체카는 전 러시아 특별위원회의 이니셜인 CHK를 러시아로 읽은 것이다. 레닌이 기존의 형사사법체제에서 벗어나 만든 수사기관으로 기소와 재판까지 좌지우지했다. 이후 모든 공사권 국가가 모델로 삼았다. 체카에는 정확히 말하자면 전 러시아 특별위원회 앞에 반혁명과 사보타주 분쇄를 위한 이란 수식어가 붙어있다. 반혁명과 나란히 사보타주가 있다. 레닌이 정권을 장악하고 직면한 곤란한 상황 중 하나가 공무원의 반발이었다. 사보타주는 태엽 파괴 등의 작업 방해 공장을 말한다. 철도노조가 파업을 하면서 일부러 느릿느릿 업무를 처리하거나 철로를 끊어 열차가 못 다니게 하는 것이 전형적인 사보타주다. 체카의 눈에는 레닌의 혁명적 공약을 공무원이 상식이나 적법성을 따지면서 회피하거나 시비를 거는 것도 사보타주였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이런 것이다. 대통령이 월성원전 1호기 폐쇄를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담당 부처 공무원이 폐쇄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면 사보타주가 된다. 담당 부처 공무원이 장관이 너 죽을래라는 말에 엉터리 근거를 만들었는데 그 사실을 감사원이 밝혀내면 사보타주가 된다. 감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이 수사에 탁세면 그것은 엄청난 사보타주가 된다. 반혁명과 사보타주 분쇄를 위한 이란 수식어는 다시 반혁명과 사보타주와 투기 분쇄를 위한 이란 수식어로 바뀌었다. 투기란 말은 레닌이 반시장적 정책을 펴다 곡물값이 오르자 쿨라크 분홍, 이 쿨라크가 곡물을 숨겨놨다고 보고 실은 그러지 않았는데요. 곡물을 뜯어내기 위한 명분으로 사용됐다. 시대가 달라도 같은 생각에서는 같은 행동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이 잘못해 부동산 대란이 나자 투기 세계를 덮겠다며 부동산 거래 분석원을 추진 중이다. 러시아의 진정한 혁명은 1917년 2월 혁명이었다. 2월 혁명으로 임시정부가 들어섰다. 레닌은 그해 10월 쿠데타로 임시정부를 전복한 후에도 임시정부가 예정한 11월 총선을 치르기로 했다.
레닌을 지지한 러시아 인민들은 볼셰비키만이 총선과 재헌의회를 보장할 세력이라는 기대를 걸었다. 레닌은 언론을 장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총선에서 4분의 1 지지밖에 얻지 못했다. 그러자 이듬해 1월 재헌의회가 수립된 날 회의장을 청소해야 한다는 이유로 의장을 쫓아낸 후 의회의 문을 영원히 닫아버렸다. 그날 4만 명의 시민과 공무원이 반정부 시위를 벌였고 레닌 정권에 의한 첫 유혈 진압이 이루어졌다. 최근 영국의 양자물리학자 천재 폴 듀렉의 삶을 다룬 과학책을 보다가 이런 대목이 눈길을 끌었다. 듀렉과 가까운 이고리 탐이란 소련 과학자가 있었다. 그는 대학을 가기 전부터 막스주의자로 과학을 공부하면서 동시에 볼셰비키를 위한 시간제 활동가로 일했다. 그러나 재헌의회가 폐쇄되고 그해 여름 다른 모든 정당이 불법화되는 것을 보고 환멸을 느끼고 과학에만 몰두했다. 적지 않은 러시안들이 혁명의 배반이 일어난 줄도 모르고 있다가 배반을 당한 것이다. 한국의 민족해방 자주파 세력은 러시아, 중국, 북한의 혁명사를 깊이 연구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현실에 맞는 자신들의 집권 도구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그것이 공수처다. 문 대통령은 그제 윤석열 총장의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 철회를 요구하는 검사 대부분의 의견을 우회적으로 집단이익으로 매도했다. 최소한의 상식적인 법무 행정과 수사와 검찰의 적법한 절차에 대한 요구를 사실상 사보타주라고 폄하한 것이다. 집권초 특활비에서 나온 1,000만원 돈봉투를 트집잡아 서울중앙지검장을 몰아냈다. 지금은 대리인인 추미애 법무장관을 통해 사찰 같지도 않은 것을 사찰로 몰아 검찰총장을 쫓아내려 한다. 이유라도 이유 같으면 그나마 봐주겠으나 눈뜨고 봐줄 수가 없다. 체카가 했던 일 중 하나가 바로 그런 사소한 트집잡기로 공무원을 몰아내고 가두는 것이었다. 현 사태는 공수처가 설치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보여주는 예고편에 불과하다. 금태섭 전 의원은 우리가 광장에서 외친 세상은 이런 모습이 아니다 라고 했다. 촛불혁명을 말하는 모양이다. 이제야 알았단 말인가. 영원히 패만 당하기 전에 막을 책임이 국민 모두에게 있다.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똘똘 뭉쳐서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집회 대규모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온라인 전쟁과 투쟁밖에는 남아있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께서 저렇게 안보정론 많은 성원과 그리고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 방송은 일체의 경비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아무 부담 없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